서울 내에 아파트보다 돈이 더 되는 데가 바로 용산이란 말이죠. 개발할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강북의 부의 축이 될 그 지역이라는 거죠. 용산 투자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많은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용산에 왜 이렇게 많이들 투자하시는지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 용산에 왜 투자해야 되고 용산에서도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염두를 해두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에 있는 아파트들, 그래도 조금 인기가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뭐 신계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용산에 이제 효창동에 재개발한 거죠. 롯데캐슬 센터포레랑 KCC 스위첸, 그리고 또 산천동에 뭐 리버일 삼성, 원효로에 지금 재건축 앞두고 있는 산호 아파트, 또 이촌동을 대표하는 두 아파트들까지 이런 아파트들을 쭉 한번 나열해 봤는데, 자, 얘네들이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요, 전세 끼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8억 원, 뭐 6억 7천, 6억 5천, 5억 2천, 5억 3천, 10억 4천만 원도 있네요. 또 8억 6천, 8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한마디로 아파트에 용산에서 괜찮은 걸 투자하시려면 적어도 5억 2천만 원 이상은 있으셔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산에서 지금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려면. 자, 그런데 투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근데 반면에 투자 자금이 적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용산에 투자할 때 왜 용산을 투자하냐면 이렇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가성비가 좀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좀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많이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에 투자를 내가 못할 정도밖에 이 돈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내가 살 수 없는 건데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니, 부동산에 지금 투자를 못하면은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면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다 돈 넣어둬봐야 지금 점점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돈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파트가 안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아파트다, 그래서 곧 아파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만 바라보다가 돈이 안 되시면은 다른 거를 대안을 찾으시면 돼요. 대안을. 그래서 이 용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용산의 빌라를, 신축 빌라를 투자하셔도 서울 내에 아파트보다 돈이 더 되는 데가 바로 용산이란 말이죠. 현 시점에서. 그래서 실제로 최소 투자 금액으로 한 1억 5천 정도면은요, 전세를 끼고 신축 빌라에 얼마든지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용산만큼 지금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찾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고 안전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의 이렇게 심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 표 보이세요? 아파트들 많죠? 적은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제가 뽑아봤어요. 투자 금액 1억 1천만 원, 1억 5백만 원, 뭐 1억 1,300, 1억 7천, 1억 5백만 원, 1억 5천, 1억 2천, 1억 6천이네요. 평균적으로 한 1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에서.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 아파트들의 지역이 어딘지. 자,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양천구, 구로구, 뭐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자, 이런 데예요. 자, 지금 서울에서 가장 주택 가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데가 어디죠? 강남 4구죠? 강남 4구예요. 자, 여기에다 추가로 마용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포, 용산, 성동구. 여기가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위치한 지역이 지금 이 강남 4구와 마용성 안에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투자할 수 없는데 굳이 금액에 맞춰서 투자하겠다고 아파트를 고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용산은요, 지금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오를 수 있어요. 왜?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 개발지라는 곳은요, 이 개발이 마무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가격이 뭐 떨어지진 않겠죠. 보합세를 가거나 상승률이 좀 떨어질 거예요, 개발지는. 근데 용산이라는 곳이 지금 대표적인 개발지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용산은요, 왜 좋으냐면 입지가 아주 좋아요. 입지가. 자, 3도심 아시죠? 종로, 광화문, 그리고 이쪽에 여의도, 옆쪽에 강남, 이렇게 3도심이 서울에 있는데, 이 3도심의 중심에 있는 데가 여기가 용산이에요. 입지가. 용산이. 그래서 입지가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죠. 여기에다가 주거 환경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용산은. 사실 그 미군 부대가 굉장히 용산의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부대가 이전하기 전에는 군부대 주변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잖아요. 제한이 많이 걸려 있죠. 그래서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된 게 많고, 기반시설 역시도 마찬가지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개발할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개발할 여지가. 자, 여기에다 개발 호재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국제업무지구, 뭐 용산민족공원, 뭐 캠프킴, 유엔사, 뭐 아니면 뭐 서울역 복합개발까지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 이런 호재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 국책사업들 때문에. 자, 근데 지금 1+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개발 호재 때문에도 가격이 오르지만, 설사 개발 호재가 뭐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이 좋은 입지에 주거 환경 노후돼 있고 기반시설 부족하기 때문에 또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택들을 좀 개발하는 사업까지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책사업으로 개발이 진행되지만 여기에 재개발 같은 것도 우리가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세요. 실제로 많이 투자하시고 또 투자하려고 준비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래가지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 용산 지역은 입지적인 강점 때문에 강북의 부의 축이 될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자, 사실 용산은요, 이렇게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어디든지 다 좋아요. 사실 어디든지. 자, 근데 너무 이렇게 어디든지 다 좋으니까 뭐 용산에 아무데나 투자하세요 하면 너무 성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짚어드리면, 자, 용산에 봤을 때 대표적인 주거지역이 어디냐면요, 원효로 1가부터 4가, 뭐 용문동, 효창동, 청파동, 뭐 후암동 이런 지역들이에요. 물론 뭐 서부이촌동, 동부이촌동 같이 위촌동도 있는데 그 지역은 뭐 아파트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좀 논외로 칠게요. 이런 주거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이 다 장점이 다 달라요. 이 동마다 각각 다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후암동이에요. 후암동. 용산에서도 후암동. 자, 후암동 하면은 맨 처음에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고도 제한이에요. 고도 제한. 야, 거기 후암동 고도 제한, 남산 밑에 있는 동네라서 고도 제한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곳 아니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거는 일종의 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이거 사실이에요. 고도 제한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장점이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장점이 많다면 그거 감수하고서도 들어가도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럼 후암동에 이런 고도 제한이라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자, 그럼 역으로 장점은 뭐냐 한번 살펴보면, 용산 내에서도 노후도가 가장 높아요. 약 70% 이상 됩니다. 단독주택 노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율로.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이 고도 제한이라는 점은요, 이 복합 개발이라는 걸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복합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원래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에 10층까지밖에 제한이 걸려서 못 짓는다 하면 그 5층 남는 여분 있죠? 이거를 평지 쪽에다 줘요. 그래가지고 평지 쪽에 원래 15층밖에 못 짓던 걸 20층까지 짓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평지에서는 더 높게 지었기 때문에 이익이 더 낮잖아요. 이거를 용적률을 띄워준 그쪽 지역에다가 이익을 나눠주는 거죠. 이게 바로 복합 개발이에요. 실제로 뭐 이문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쪽에 미아 뉴타운 이런 데들, 이런 복합 개발로 추진한 지역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녹지축이 연결이 되는데, 자, 서울에서
부자들이, 돈 많으신 분들이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환경. 이 녹지라는 거죠. 근데 이 후암동 같은 지역은 제가 좀 이따가 지도로 보여드릴 건데 녹지하고 굉장히 가깝고 녹지가 풍성해요. 그래서 지가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을 이용하라는 건데, 이 고도 제한이라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꺼리세요. 그래서 현재 사실 후암동 지역의 용산에서도 가격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라는 거죠. 이 심리를. 이 단점 하나만 보고서 접근하지 못하는 거를 많은 장점으로 커버를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커버되고 남으니까. 자, 그래서 후암동 지역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자, 여기가 바로 후암동인데, 자, 녹지축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용산 개발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민족공원과 이 남산을 끼고 있는 데가 바로 이 후암동이에요. 직접적으로 끼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주거 쾌적성이 굉장히 높은, 좀 부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후암동이라는 거고요. 이 녹지축이 이렇게 남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민족공원하고. 자, 여기에다가 서울역 복합개발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역에 GTX 노선 2개 들어가고 이제 신분당선까지 철도 노선들이 추가로 막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 서울역 역사 자체적으로 개발도 진행되고요. 이 개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후암동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암동 지역은 현재 전세를 끼고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요 정도면은 신축 빌라의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이 원효로 지역이에요. 원효로인데, 원효로는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암동과는 다르게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 원효로 2가하고 용문동 지역이 좀 이렇게 묶여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한번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추진할 때에는 그만큼 이점이 있어서 현재 여기는 역세권 시프트라는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진행 중에 있는데, 뭐 경과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가장 가까운 데가 바로 원효로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추가로 들어서면서 이 직장과의 도보로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로 아주 가까운 지역이 이 원효로 지역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원효로 4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재개발로 해서 나중에 아파트로 지어준다면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한강하고 아주 가까운 그 위치가 원효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지도로 보면은요, 자, 여기가 원효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국제업무지구가 바로 여기가 이제 국제업무지구 예정지고요. 바로 붙어있는 용산 전자상가도 지금 좀 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요. 개발이 좀 진행 중에 있고, 바로 이쪽 지역이 원효로입니다. 이쪽 지역이 전반적으로 해서 다 평지라는 거예요. 평지라는 거라서 여기가 만약에 나중에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이 거주 선호도가 높겠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재개발 예정구역이 이쪽, 이 효창공원 앞쪽, 이쪽인데 이쪽에서 지금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조금 한번 진행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장점을 가진 곳이 원효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후암동과는 다르게 좀 더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좀 지가가 높아요. 지가가 높아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약 2억 5천에서 3억까지 상당히 높죠. 한 1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이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지고 가신다면 신축 빌라로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내 전 재산을 올인해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용산이라는 곳은 개발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에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좀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러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셔야지 내가 투자도 조금 안심하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조금 유념해 보셔야 되고요. 빌라를 투자하실 때에는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하셔야 돼요. 자, 당연한 얘기인데 기다리는 동안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이라는 거는 오늘 지금 당장 구역 지정된다 하더라도
정말 원만하게 추진돼야 10년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애초에 1년차 신축 빌라를 사는 것과 30년차 구축 빌라를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자, 1년차 신축 빌라를 샀을 경우에는 재개발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10년 걸린다 치면 그래도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거하기 직전까지 가도 10년 남짓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건물이 상대적으로 새 건물이라서 뭐 손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자, 만약에 30년차 건물을 내가 구입했으면은 그때부터 땅 해서 개발 시작된다? 40년이 거의 인접해서야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1년차 빌라랑 30년차 빌라랑 얼마나 이 노후도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낡은 게 훨씬 더 많이 노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리비랑 뭐 각종 신경 써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부분도 다 직접적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내가 마음고생하는 이 부분도 분명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실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투자라는 거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 세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실이 발생하는 순간 내 물건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구축 빌라보다는 신축 빌라가 좀 더 선호도가 높을 거니까 공실의 위험성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축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신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용산에 대한 투자의 전반적인 방향성,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또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는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앞서서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